안녕하세요. 펜타마츠 갱신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워치 현승입니다. 네, 저희 당직기에 사연을 제보해 주셨는데 제보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이사 온 지가 이제 4년차 돼가거든요. 돼가는데 이사를 했을 당시에 이 집에 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집을 사서 오는 과정이 다들 힘들긴 하시지만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하고 한동안은 괜찮았는데 제가 이사를 하고 갑자기 이제 발이 부러졌어요. 부러지고 이제 그 뒤로 뭐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상문살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상가집을 안 가고 있었거든요. 안 가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상인이 났는데 굳이 안 가도 되는 아주 먼 친척이었는데 인천에서 이제 하게 됐다고 이제 남편만 보냈어요. 남편이 이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가집에 그래 갔어요. 갔는데 이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죠. 이제 오지 말라는 대로 왔고 저는 좀 약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이라 갔다가 그냥 기분이 계속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다 같이 이제 좀 싸우고 이제 집에 넘어오면서 보통 비방이라고 하죠. 이제 상가집 갔다 오면 어딜 들린다거나 소금을 뿌린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그냥 바로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오고 그 다음날 저희 아들이 갑자기 토하고 고열이 올라오고 네, 머리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제 병원 가서 처치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눕혔어요. 눕히고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이제 죽을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밖에 나갔는데 그냥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허리 디스크 네. 터지신 거죠? 네, 바로 터져버리고 그게 아니나 다를까 이럴 줄 알았다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원인 불명열이라고 열이 38도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네, 하는 거죠? 원인도 알 수 없고 피 검사 모든 걸 다 했는데 계속 원인 불명이야. 열이 계속 올라와서 병원에 또 입원을 했어요. 또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고 이제 계속 그 열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제 구토 증상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뭔가 이게 속 안에 이게 뭔가 하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안 나오는 듯한 그런 구토가 일반적인 구토가 아니었어요. 그 혹시 느낌이 네. 막 뭐가 걸려 있는데 네, 이게 안 나와요. 다 나와야 될것 토했는데 같은데. 여기서 하나가 안 나오더라고요. 명치 쪽이요? 네, 이게 뭔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응급실 가서 그게 한 3번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친정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인왕산을 좀 갔다 와라. 인왕산에 가서 좀 빌래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그냥 조금 약간 체념하시는 듯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할지 길을 알려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가서 인왕산 가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하고 왔는데 그때부터 조금 괜찮긴 하더라고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었냐면 자고 이제 제 방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를 빨리 확인을 해야 됐고 지금 현관에 누군가 있어서 지금 빨리 저희 가족을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확인을 안 해도 됐어요. 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고 얘는 확인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강아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자 이 생각을 한 다음에 당장 안방으로 가서 모두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한숨을 쉰 다음에 이제 현관문으로 나갔는데 검은색 옷을 입고 얼굴이 아예 안 보이는 한 키가 요 정도 되는 애가 현관문을 한 요만큼 열고 있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데려갈 건데 줘라. 안 된다. 지금 우리 집에 데려갈 사람은 없다. 대신에 내가 왼팔은 줄 수 있다. 이거라도 가져가라. 하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꿈에서 딱 깬 거죠. 그 다음 날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연구실 관련 일을 종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스통에 왼팔이 깔려서 아예 그 찌부러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옥상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보통 현대에서 잔치라고 하면 그냥 파티 같은 분위기인데 옛날 잔치인 거죠. 보통 굿 같은 거 하면은 막 오세천 막 흩날리고 제사상도 엄청 막 돼지머리 올라가 있고 그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저의 왼쪽 편에 장군 옷도 입고 있고 선녀 옷도 입고 있고 검은색도 선비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왼편에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검은 선비옷 입고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앉아서 저를 딱 가리키면서 하고 있는 말이 저희 집 쪽 터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있는 땅의 주인이 널 마음에 들어 한다 라고 하고 딱 깬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되게 인상 깊어서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검은색 형체를 본 꿈 이전인 거죠? 그거 이전이에요. 혹시 그런 꿈 말고 외적으로도 뭐 검은색 그림자라던가 가위눌림이라던가 네. 뭐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많지. 너무 많은데. 어릴 때부터 저희 어릴 때 남편 직장 때문에 살았는데 거기 그 집이 저희는 처음에 들어갈 때 몰랐어요. 근데 그 집에 아주머니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스스로. 그냥 자살하신 거예요? 네, 스스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왜 돌아가셨는고 하니 남편분이 바람이 나셔가지고 그게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서 장롱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죠. 왜 그걸 알게 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남편이 이제 야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서 데리러 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집을 비웠거든요. 얘네 둘이가 주방에서 맞지? 주방도 있었고 침대에서 본 거는 이제 그 옛날 TV 같은 거는 뒤에 있는 저런 게 아니라 보통 볼록 렌즈였잖아요. 네. 거기에 엄마가 이 포즈로 앉아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네, 근데 꿈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진짜 실제로 네. 저 동생이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저를 깨워서 저도 같이 봤는데 근데 그러려면 그 앞에 엄마가 있어야 됐는데 엄마가 없고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비치는 건가 싶어서 저쪽 가서 봤는데도 엄마가 없고 다 봤는데도 너무 없으니까 약간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이건 약간 너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동생 손을 잡고 이제 5층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친구 어머니한테 이제 봐서 이제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계속 집에 자꾸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뭔가 좀 계속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제가 아이들 이렇게 그네 달아놓잖아요, 집에. 거기에 목을 맸어요, 제가. 시도를 하셨군요. 네, 술을 먹고 시도를 한 게 아니고 진짜 목을 메고 그 뒤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 상황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때 살고 있던 그 집에 사연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그 뒤로 이제 아니요 그 뒤로 이상하다 왜 이 집에 와서 계속 이렇게 안 좋지.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 목을 맸을 때 그 뒤로 기억이 없거든요. 전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할머니 소리가 들렸었어요. 깨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할머니가 나 살렸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화분이 깨지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 놀라서 나와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남편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남편도 이제 집에 와서 계속 가족들이 안 좋다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었다. 그러니까 그때 살던 그 여자가 하던 짓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사를 갔어요. 가는 데마다 조금씩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갈 때는 성모상이 바로 깨져버렸어요.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집의 전집인 거죠? 아니요, 전집. 그 집에서도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갈 때 성모상 깨지고 그 집에서 이제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나올 때도 이사를 거의 집을 못 나가게끔 하더라고요. 차가 갑자기 앞에 있는데 빠져버려갖고 레카 부르고 이삿짐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간신히 이사를 갔는데 이게 돌아 나가는 길에 차가 빠져버린 거예요. 나올 때 그런 일이 있고 잠깐 살고 이제 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발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아들은 사고 나서 손발 다 부러지고 저는 이제 몸에 계속 칼 대고 이렇게 병이 생겨가지고 칼 대고 원인 불명열 일어나고 올해도 또 상문살이 들었대요. 한 가지 이제 옷을 입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집 이사 오고 나서 남편 빼고 다 정신과를 다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우울증 심해지고 공황장애 생기고 그랬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암이시래요. 네. 갑자기 피를 쏟으신다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안 좋으셔서 그런 말을 들었나 보다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 딸이 5월 21일이죠. 22일이죠. 5월 시작되자마자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애가 갑자기 기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애가 막 왔다 갔다 거리더니 바로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 이후로 자꾸 집에 올 때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소금 보면서 막 무서워하고 두리번거리고 자꾸 숨으려고 하고. 그 5월 달에 그러면은 무지개 다리를 건넌 거예요? 22일날 이렇게 나갔는데 걔가 공을 잘 잡아요. 한 번도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는데 근데 그 공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더니 여기 앞에서 보는 눈앞에서 바퀴 얼굴이
원래 그럼 잘 잡는데 꼭 누군가가 장난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볼이 그렇게 됐나 봐요. 지금도 이론적으로도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세게 던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굴렸는데 공이 끝이 없이 계속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바로 앞에 애기 아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죽고 집이 좀 더 안 좋았는데 아버님이 나으셨어요. 완치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거의 완치가 되셨어요. 언제쯤 치료가 되신 거예요? 탄이 죽고 나서 6월에 수술하시고 그러면 탄이가 그렇게 되기 전에 검은 그림자 꿈을 꾸신 게 맞죠? 죽기 전에 꾼 거고 탄이 죽었을 때 그날 당시에 꿨던 꿈은 전쟁이 난 배경이었는데 엄청 어두운 날에 전쟁이 났어요. 사람들이 혼비백산인데 그때 누군가가 죽었어요.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한테서 봉황이 갑자기 그 속에서 솟아오르더니 하늘이 비상하는 꿈을 꿨어요. 그때 뭔가 상황에 맞게 꿈들이 일어나니까 꿈을 좀 잘 잘 꾸는 편이어서 어쨌든 그 강아지가 죽고 애들이 다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는 느낌을 그냥 매일 일상적이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식구들 다 그래요. 너무 무력해져요. 근데 한 끗 차이로 테라스만 나가도 마음이 달라져요. 근데 다시 또 들어오면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밖에 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공간만 들어오면 계속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아마 제가 죽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뭐 제보자님이 꿈을 꾸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귀신을 저는 주변 시가 좀 많아요. 주변 시도 많고 네. 직장에서 일을 하면 이렇게 뚜두두둑 뛰어가는 것도 좀 저는 좀 느껴진다 정도로 네 그냥 잘못 봤지 뭐 이러면서 그냥 신경을 안 쓰죠. 저희 어머- 집이 네. 아버지 때부터 대가 끊겼어요. 네. 어머니가 산소탈이라는 말을 듣고 그 산소를 찾으려고 백방을 뛰어다니셨어요. 저 못 찾으셨어요. 신내림 맞기 전에 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삼촌 죽고 다 단명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이 정도 인도 요만하잖아요. 도로하고 인도 차이는 요만하잖아요. 여기 한 발 딱 내려가다가 꺾여서 바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신을 받으셨는데 사실 그 전에도 집에 이런 게 신주단지 있었어요. 있어서 맨날 신 받기 거기 전에 있었어요? 네 그럼 그 지금 현재 그 신주단지는 어디 있어요?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게 대충 본인 나이로 언제신지는 대충 기억 안 나죠? 어림잡아서. 중학교 때 안 보였으니까 몇 년 집에 모시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쵸. 거기에도 뭔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신주단지를 모셨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보자님이랑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봤을 때 느껴지는 점은 지금 이제 천주교는 믿고 있지만 강집 같은 거는 뭐 안 믿고 이런 거를 싫어하지만 아니요, 싫어하진 않아요. 그냥 다 싫어한다기보다는 100% 신뢰하진 않죠.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는 오픈 마인드인데 점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아 조심해야 되겠다는 하지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저한테도 신가물이라서 신받아야 된다느니 뭐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친정어머니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근데 타기는 또 잘 타요 또. 탄다. 네, 탄다. 잘 왜 잘 타요. 탄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갑자기 하다가 뭐 이렇게 툭 이렇게 이 사람 보면 막 이렇게 너 건강 조심해. 그러면 그 성모 마리아 상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여쭙고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어머님 빨리 치우라 그래 이거. 성모 마리아 상이 깨졌다고 했어요. 그냥 혼자 깨진 거예요? 아니면 이동하다 깨진 겁니까? 오시고 오는데 그냥 턱 떨어져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아 이럴 것 같더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가 들고 있었어요? 제가요. 일부러 떨어뜨리신 건 아니에요? 큰일 나려고요. 성물인데. 그 천주교로 개종을 하면은 나아질 거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네. 지금도 연락 잘하고 계시죠? 아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럼 그전엔 불교셨던 거잖아요. 네 절에 다녔죠. 그냥 지금 너무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천주교로 개종을 하면은 잘 풀릴 거야 이 한마디에 개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저는 계속 남편을 절에 가고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닥 이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도 살려고 나중에는 성당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남편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된 거죠. 그리고 잠깐 좋았어요. 원하던 게 다 이루어졌고 근데 잠깐 좋다가 그 이후로 미친 듯이 또 싸우고 집에 좀 안 좋았죠. 그 모든 시작이 17년 전이라고 생각은 하시나요? 네. 17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조금 몇 가지 더 여쭤보면은 특이사항이 있던 자리라고 여기요. 생각을 하면은 저는 여기에서 항상 가위 눌리고 타리도 이쪽을 계속 예민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거짓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센서 등이 그냥 혼자 켜지고 그런 적은 이사 왔을 때 딱 한 번, 이사 오자마자 딱 한 번 켜지고 그 이후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 다 닫혀 있는데 탁 켜지길래 저게 왜 켜져? 혹시 모기가 있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아, 2번 있었다. 두 번. 네, 2번 있었다. 아, 그리고 나서 참 맞다. 너 끊겼구나. 검은 꼬맹이? 네. 또 다른 뭐 가족들이 좀 여기는 좀 그렇다 뭐 봤다 뭐 이런 곳이 저는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항상 이쪽으로 주변 시각 보여요. 집안에 들여온 물건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나 좀 찝찝한 물건 같은 거 있을까요? 여기 책상이 네. 할아버지가 기도하시던 책상인데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친한 지인분의 네. 아버지. 누구의 지인이에요? 저희 가족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앞쪽이 지금 이 문제 현관문인데 센서 등은 처음 중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따님분께서 꿈에서 검은색 어린 영가를 봤다 라고 하는 위치죠. 체크. 소리. 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 좀 쳐다보라고 그러는 것 같네. 목소리가 떨리네. 이런 거 탱화죠? EMF 반응 여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상이 좀 찝찝하다는 책상인데 아직 뭔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모셔두는 거 뭐라 그러죠? 그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원래 주인 분께서 기도를 올렸던 여기도 EMF는 튀지 않네요. 깜짝이야. 여기가 이제 따님 방인가? 한번 튀네? 따님 방 쪽 튀네요? 오, 좀 격렬해지는데? 이야, 이거 등골이 서누율한데? 전자기장이 튀다가 사라졌습니다. 튄다. 이쪽에서만 튀네요? 따님분 침대 앞에서만 튑니다. 이쪽에서 좀 더 볼게요. 거울 쪽에서도 튀고 지금 제보자님 따님분 화장대 쪽에서도 좀 튀고요. 옷에서도 튀네요. 따님분 방 체크 완료. 그리고 제보자님이 주변시로 뭐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그쪽 라인이 이제 현관에서부터 여기 주방 쪽으로 한번 튕겨 보겠습니다. 정수기 소리 말고 아까 현관문 갈 때 이쪽에서 여기 좀 쳐다볼래? 하는 것처럼 탁 소리가 났거든요. 사라지네. 여기도 좀 살짝 튀네. 근데 좀 무서운 건 뭐냐면 제가 들은 소리가 맞다라고 하면 정확히 이쪽이 맞거든요. 딱 색간 튀고 사라지네요. 여기도. 이거 되게 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흉가 온 것처럼 이렇게 오싹오싹 하냐. 여기가 이제 제보자님 방이죠. 남편분이랑 제보자님이 생활하는. 여기도 튀네. 잠깐만요. 제보자님 다리 쪽에서 이쪽에서 세 칸 튀네요. 저긴 좀 습한가 보다. 천장이 저기 좀 습하구나. 일단은 제보자님 방은 주무시는 방향이면은 발 쪽에서 세 칸이 튀었습니다. 거실. 오호. 오. 제보자님이 찝찝하고 불쾌하다는 자리죠. 뒤편. 아드님 방 체크할게요. 뭔 소리야 이거? 방금 이명 소리처럼 전자기장 소리가
이렇게 들렸는데? 이게 뭔 소리냐 방금? 없어졌어 그 소리가 또 심지어. 어? 방금도 잠깐 들린 것 같은데 뭐 나한테 말 거는 것처럼 그러는데? 정확히 오른쪽 귀에서 이쪽이 여기서 처음에 들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쪽에서 뭐라고 쭝얼쭝얼거리는 것처럼 그 음이 들렸거든요? 이씨 외계인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드님 방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저는 그 아드님도 침대 근처에서 전자기장이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아들 방에서는 안 튀네. 체크 다 했고 지금 아마 저기 화장실 잘못 봤나? 오케이. 일단은 이제 선배님이 올라오셔야 될 것 같고요. 확인을 해봤을 때 제보자님이 짚어주신 데는 전자기장이 켰어요. 그리고 따님분이 자는 침대 왼쪽에서 두 칸 세 칸 그리고 화장대 그리고 옷 쪽에서 전자기장 반응이 있었고요. 이 주변시로 보이는 주방 쪽에서 딱 세 칸 한 번 튀었어요. 세 칸이 한 번 튀었는데 여기는 제가 현관문을 EMF를 꽂으러 가는데 진짜 누가 냉장고 친 것처럼 소리가 나가지고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봐? 좀 이런 느낌처럼 여지없이 그쪽에서 세 칸이 터져가지고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안방에서 또 다리 쪽에서 세 칸이 광광광 튀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당직기에 왔을 때는 이런 말을 좀 되게 자제하는 편이긴 한데 그냥 제가 흉가 컨텐츠 하러 온 느낌이긴 해요. 좀 많이 서늘하고 계속 등골이 계속 오싹하고 막 닭살 돋고 불쾌합니다. 기분이 그냥 괜히 좀 머리가 좀 많이 막 띵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막 답답하고 막 그래요.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느낌이다 보니까 배제하고 벽을 누가 이렇게 짚는 소리가 나는데 지금 이 내부에서 났어요. 천장 쪽에서 소리 이 소리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우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앞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따로 내용 언급은 하지 않고 빠르게 조금 진행을 할 건데, 뭐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고, 제가 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귀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이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집 전체가 이게 왜 이렇게 납골당 느낌이 나지 이런 느낌이 좀 많아요. 집 전체가 뭐 특정 구간만이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다 이쁘게 꾸미려고 놓으신 게 맞긴 한데 여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뭔가 집 느낌은 안 나고 뭔가 여기 이렇게 모셔두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되게 크게 와닿습니다. 딱 집 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초반에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뷰가 여기였어요. 여기 뒤에 TV가 있었고 불이 다 켜져 있었기 때문에 이 TV에 비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근데 보고 있는데 이쪽에 뭔가 자꾸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을 진짜 너무 못 잤나? 빛반사인가? 하면서 여기를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흰 색깔 무슨 천 같은 게 자꾸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비쳤던 여기다 딱 여기죠. 여기에 고정으로다가 서 있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딱 여기 라인이에요. 뱅진이 형이 포인트를 잡았던 여기 거실 라인, 소파 라인.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서 이걸 좀 체킹 포인트로 잡을 건데, 자, 포인트 지점을 나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관은 제외하고 거실 전체를 A 포인트로 지정을 할게요. 거실이 A 포인트, 여기가 이제 제보자님이 주무시는 방 같은데 여기가 B 포인트, 그리고 따님 방이 C 포인트. 자, 여기가 따님 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따님 방이 C 포인트, 그리고 아드님 방이 D 포인트로 지정을 하고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나이트 비전을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소리. 또 소리. 뭐야, 뭐가 걸어다녀? 안녕하세요. 계시면 소리. 필요하다. 그들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이씨. 아, 깜짝이야. 여기가 제보자님 방이잖아. 잠깐만. 어우, 소름 돋아. 씨, 뭐야? 잠깐만. 빛반사? 반사? 여기가 반사되면 여긴데? 내가 있던 뒤? 여기? 아니, 나는 잘못 본 줄 알았어. 이거 천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아까 흰 색깔 뭐 천 같은 거가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난 이 천을 그 천인 줄 알았어. 아, 근데 여기에 서서 소복 같은 흰 색깔 앞에 가슴에는 저고리 같은 걸로 묶은 상태로 흰 색깔 천을 입은 뭐 약간 나이가 되게 많은데? 약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구부정하게 서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여기 서가지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쪽이면은 나 있는 쪽이었잖아. 뭐 나를 쳐다본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이게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50 이상 돼 보이는 느낌인데 5, 60? 근데 얼굴이 굉장히 그렇게 막 온화한 표정이 아니야. 근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 못 봤네. 여기 뒷배경을 놓고 그림을 빠르게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대장한테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튜브는 켜놓은 상태로. 이거 나 아닌데? 내가 여기 항상 배경을 찍고 그리잖아요. 이상한 사람 형태 같은 거 찍혔어. 이거 보여요? 지금 왼쪽에 창문에? 일부 제가 후레쉬 터트리고 한번 찍고, 잘 봐봐. 후레쉬 터트린 거 보여드릴게요. 자, 후레쉬 터트린 거 한번 찍고 안 터트리고 한번 찍었거든요. 그냥 그림자인가? 너무 사람 형태 모양인데? 제가 찍히려면은요 정면 여기 오른쪽에 찍혀야 돼요. 여기에 찍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내가 반사가 돼야 되고, 심지어 조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반사가 되냐고. 나는 당신 뒤에 있어요. 아이씨, 이거 신명사진 찍힌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왜냐면 제가 조명을 킨 상태로 이렇게 찍혔으면은 제가 이거 빛반사예요 할 수가 있는데, 나이트 비전을 켜고 빛반사도 없는 상태로 지금 봐봐. 내가 보여요? 없잖아. 그럼 지금도 보여야지. 이거 신기하네. 지금 딱 여기 위치죠? 제보자님 발 아래. 딱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본 게 지금 여기가 발판이고 여기가 딱 침대, 제보자님 침대 라인이거든요. 여기 여기 뭐 심령사진 같은 거 같이 찍혔고, 아까 절대 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아 갖고, 옷 같은 게 아무튼 이래요. 자, 그러면 빠르게 이제 대장한테 그거를 포스를 해야 되니까 빠르게 프린팅을 하고 바톤 터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집은 안전한가요? 미스터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윤시원이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